네, 이어서 2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이전까지 커뮤니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는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좀 둘러봤습니다. 이전까지의 농촌사회, 지역, 그 공동체 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바뀌는 개마인샤프트에서 계절샤프트로 바뀌는 과정, 또 시범 보고서에서 설명한 그 공동체 사회의 세분화, 그 다음에 도시화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까지도 커뮤니티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둘러봤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둘러본다라 그러면 이런 거죠. 산업화, 도시화 이후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구제와 개혁의 대상으로 보아왔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게마인샤프트라고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이제 지역사회가 이제 산업화 도시화된 이후에 게젤샤프트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이후에 이 도시화 커뮤니티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들이 뭐냐면 도와줘야 되고 개혁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계속 진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의해서. 네. 그 다음에 1960년대 시범 보고서에서 보면 이제 도시에 모여서 많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회 구성원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렵게 지내거나 해서 어쨌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 보장,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누구나,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함께 그런 그 사회를 더 발전시켜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들 아니면 그런 도시의 변화를 고민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영국 의회에서도 시범보고서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시 지역사회 복지 정책들을 사회복지 정책들을 잘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이 도시사회로 개마인샤프트로 바뀌었고 이 개마인샤프트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 나름의 공동체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더라. 그래서 이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바로 지역사회에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자원이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과 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까지 시범보고서 이전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선출한 많은 지도자들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지역사회의 어떤 정책으로 표현이 됐다라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러한 그 지역사회 자원들을 민이 그다음에 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커뮤니티까지도 1인 커뮤니티까지도 구성을 하고 1인 커뮤니티가 모여서 또 다른 개인 구성원들을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는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을 위한 주체가 바로 지역사회다. 커뮤니티다. 이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모여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이런 다양한 변화들과 관심사가 모여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민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과 관이 함께 협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에 테니스의 사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범 보고서, 그 다음 시계호, 그 다음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그 변화에 대한 흐름까지도 포함을 해서 일맥상통해 흐르고 있는 부분. 커뮤니티는 단순하게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진화되고 발전해 나온다. 그 과정 중에서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냥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의 자원이 되느냐?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의 기둥이고 중심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민과 관의 관계도 바뀌어왔다 하는 것들을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의 개념들이 변화되고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사회도 바뀌고 지역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까지도 바뀌어 나왔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에 대한 것들은 크게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지역사회 유형은 공간적인 의미, 초창기에 말씀드린 테니스의 어떤 의미의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게마인샤프트라고 할 수 있겠죠. 기능적 의미, 게젤샤프트. 그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적 의미로도 지역사회의 유형들로 다양한 유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모든 게 어우러져 있는 공간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인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모두 어우러져 있는, 통합되어 있는 지역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지역사회, 이렇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구분들을 함께 어울려서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만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가 복지정책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민과 간 협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세세히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공간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장소에 기초를 둔다라고 말씀드렸죠. 크기와 영역, 조밀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농촌사회도 있고요. 도시사회도 있고 또 같은 도시라고 그래도 우리도 구별을 하고 있죠. 중소도시, 농촌도시, 어촌도시, 뭐 이제 인구 50만의 작은 도시, 천안시 같은 도시죠. 그 다음에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로도 구별을 하죠. 이런 것처럼 공간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변화된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근린지역도시, 지방도시, 대도시, 지역사회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비장소적인 지역사회를 장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동질성을 지닌 공동체 또는 이익공동체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뭐냐? 지리적 특성이나 동질성을 지닌 특성 또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특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의미에서의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내가 좋아하는 의미를,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이익에 관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고루고루 포함을 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의 성격, 두 번째 커뮤니티의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3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이상해지네요, 몸이. 커뮤니티의 성격인데요. 사회체계로서의 커뮤니티. 일반 체계로는 하나의 체계는 순차적이고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체계는 더 큰 체계의 요소가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걸 사회체계로 이해를 하면 체계론을 전공을 하시는 학자들의 얘기로는 많은 체계들이 모여서 작은 체계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체계를 만들고 이런 큰 체계들의 모임들이 바로 사회체계고 커뮤니티다. 그래서 이런 체계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회적 기능으로 생산, 분배,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참여 및 상부상조 5가지 워런이 얘기한 커뮤니티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회체계로서 바라본 사회 커뮤니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또 생태체계로서의 커뮤니티입니다. 상호작용은 커뮤니티 커뮤니티끼리 사이에서의 다양한 부분 간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어떤 교환 관계다. 왜냐하면 모든 커뮤니티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아주 작게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연관된 어떤 그 틈새에서 서로 교환하는 관계다. 그게 바로 생태체계에서의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호의존성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의존성은 환경과 인간 사이에 평형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커뮤니티는 모든 부분들이 응집력이 있다. 그 다음에 관심이 같기 때문에 아니면 삶의 방법이 같기 때문에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그러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접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이나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실까요? 인간은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체계는
환경 속의 인간, 생태체계에서의 이야기하는 환경 속의 인간이다. 그 다음에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환경이라는 게 뭐냐? 바로 어렵게 얘기하죠. 그냥 풀어 얘기하면 그게 바로 커뮤니티고 지역사회다. 사람은 사회를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많은 구성원들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평형상태 서로 주고받는 상호 교환의 관계,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생태체계에서 바라보는 커뮤니티에 대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력과 갈등의 중심지로서의 커뮤니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 그 다음에 상호의존 생태체계로서의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간에도 권력도 생기고 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런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갈등을 풀어가는 것, 권력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지역사회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옹호인, 옹호자, 그 다음에 대변인, 사회활동가의 역할들을 많이 요구받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정치적인 어떤 힘, 권력을 갖기 위한 어떤 투쟁, 아니면 본인들의 목소리, 본인들의 이익을, 본인들이 부당하다 생각했을 때 본인이 정당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 요구하거나 할 때 바로 정치적인 힘, 아니면 권력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들은 바로 그런 정치의 중심, 권력의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의사결정들을 할 때는 꼭 합리적인 계획도 세우고 서로 커뮤니티 구성원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잘 모아서 협업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잘 결쳐서 대결과 타협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의 성격은 권력과 갈등의 중심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형 생태체계로서의 생태체계에서의 성격,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성격, 이렇게 이런 많은 성격들을 가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기능은 뭐냐? 첫 번째, 경제제도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생산하고 분배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소비하는 경제제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치제도나 법제도를 가지고 사회가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에 아니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간의 갈등과 권한관계를 조정해주고 통합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 법제도를 통해서 사회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가 상부상조의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커뮤니티 간에 어려운 커뮤니티를 아니면 어려운 사회 구성원들을 도와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가 사회 통합과 사회 참여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제도나 문화의 기능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화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나 교육제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커뮤니티의 기능들이 경제제도의 기능, 생산분배 소비의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 사회통합과 사회참여, 사회화의 기능, 바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지역사회고 우리 커뮤니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의 기능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커뮤니티의 기능이 바로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올바른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른 자아란 뭐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의 본인의 역할들을 찾아가고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갖추어질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올바른 자아,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어디서 하느냐? 커뮤니티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바라보는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올바른 개개인들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생산해주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커뮤니티의 기능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 또 정의,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흐름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기능까지 다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을,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앞으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지역사회다라고 하지 않고 커뮤니티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역사회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이라는 한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들을 보셨던 것처럼 그 케니스가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 지역사회, 이익사회, 아니면 지역 공동체사회, 아니면 도시사회 이렇게 구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그걸 그냥 통째 두 가지 다 포함을 해서 커뮤니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역사회다라고 하면 당초에 처음에 얘기했던 게마인샤프트를 정의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정도로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되도록이면 종종 커뮤니티란 말들을 커뮤니티란 단어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하고요. 혹여 커뮤니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지역사회라는 말씀들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혼란이 없이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첫 2주차 수업에서는 지역사회의 개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역할, 또 지역사회의 기능 이 정도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 수업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까지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3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